어느 시골 마을 수십 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고요히 숨쉬던 밭이 있었다. 그 밭은 특별하지 않았다. 도시의 거대한 건물도 없었고 화려한 농기계가 드나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밭 위엔 세대를 거쳐 내려온 사람들의 손자국이 있었고 흙 속에는 지켜낸 삶의 조각들이 기억처럼 파묻혀 있었다. 그 땅을 지켜낸 이는 70살의 여인 김현숙이었다. 한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서류 한 장의 위조로 빼앗긴 조상 대대로의 밭, 믿었던 동생의 배신,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한 지난한 법정 싸움. 그러나 연숙은 무너지지 않았다. 유언장 한 장,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자신의 굳건한 삶이 증거였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흙을 만지며 묵묵히 버텼다. 그러다 마침내 밭은 다시 그녀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밭은 이제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배움의 장이 되었고 한 사람의 신념이 마을 전체의 유산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 밭을 노인의 고집이라 말했지만 누군가는 그 밭을 기억의 자리라 불렀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된다. 진정한 유산이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작은 밭이 어떻게 한 마을의 뿌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흙은 말이 없지만 그 속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던 그날 오후 저는 경로당에서 다정한 어르신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차 한 잔에 웃음꽃을 피우던 중 한 통의 급한 소식이 저를 경악하게 했죠. 연숙 씨 잠깐만 와보세요. 말을 건네던 이장님께서 급한 걸음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 설마 하는 불안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죠. 이장님이 이끄는 대로 밭이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 그곳엔 낯선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모자에 손에 쟁반을 든 젊은 남성이 제 작은 밭 한가운데서 땀을 뻘뻘 흘리며 채소를 캐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눈앞의 장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손길이 제 밭을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저게 누구세요? 제가 물었지만 이장님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워진 공기 속에서 심장이 아프도록 뛰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밭에 다가갔고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릴 것만 같았죠.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제 밭인데 그때 이장님이 다가와 귓가에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연숙님, 저분이 미안하지만 그게 동생분이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동생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동생이 왜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기억이 교차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서울에 머물던 제사날 보고도 못 본 사이에 동생이 관공서를 드나들었겠지요? 위조된 인감도장, 허위 서류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익숙한 시골길을 걸으며 겨우 마음을 다잡고 저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차분히 벽에 기대서 줄을 서며 심장 박동을 억눌렀습니다. 몇 달치 서류를 제출하고 제 설명을 들은 담당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답은 한마디였습니다. 등기부상 문제가 없으니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얼음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제 소유입니다. 제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공무원은 냉정했습니다. 등기부에 이상이 없다면 저희가 손댈 수 없어요. 그 말은 곧 끝이었지만 저에게는 무너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구청 문을 나서는 제 마음속엔 비탄이 가득했습니다. 단호한 현실에 쓰러질 듯한 심정이었지만 마음 한편엔 아직 희미한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돌아오는 길 손에 꼭 쥔 어머니의 유언장과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 낀 유언장엔 제 이름 옆에 밭을 꼭 물려주라 는 어머니의 친필 메시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또 어린 시절 이 밭에서 장난치던 제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짧은 순간 앞선 그날 경로당에서의 일이 연속된 이야기처럼 떠올랐습니다. 밭이 제게 주는 의미, 부모님의 마음, 제가 겪은 수많은 봄과 가을, 환한 추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게 한낮에 위조된 서류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요? 그날 밤 연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은 어두운 밤처럼 무표정했고 벽에 기대어 꺼낸 유언장은 손에서 떠나질 않았다. 오래도록 꾹꾹 눌러 담긴 어머니의 글씨체, 떨리는 손으로 썼을 그 한 줄의 문장이 너무도 또렷했다. 이 밭은 연숙이에게 물려주어라. 평생 고생한 아이니 꼭 그리하길. 그 문장이 심장을 조용히 휘감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무너진 둑처럼 밀려왔다. 돌틈에 낀 잡초를 뽑으며 숨을 헐떡이던 여름날, 겨울에도 얼지 않게 볏짚을 덮던 장면들, 아픈 몸을 이끌고도 매일 밭에 나섰던 나날들. 그 모든 순간에 이 밭은 있었다. 내가 이 땅을 지켜야 해. 어떻게든.
결심이 굳어졌다. 연숙은 다음날 이장님을 찾아갔다. 고개를 수그리며 부탁했다. 이장님, 혹시 제가 살아온 이 밭의 일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분들 증언이 필요해서요. 이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연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말입니까? 연숙 씨 그 밭에서 어릴 때부터 풀 뽑고 일하던 거 다 봤지요. 경로당 어르신들 몇 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같이 찾아봅시다. 그렇게 연숙과 이장님은 마을 이곳저곳을 누볐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저물 때까지. 경로당의 김봉래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나오며 이렇게 말했다. 연숙이는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했어. 그 어린 나이에 맨날 밭에서 땀 흘리던 거 잊을 수가 있나? 그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어. 밭이 그 아이의 몸이었지. 정해분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부터 그 밭은 연숙이 밭이라 불렀지. 동생이 손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 그거 다 아는 일인데 요새는 서류 한 장이 그걸 덮어버리는구먼. 증언은 하나둘 모였다. 이장님은 메모장을 꺼내 손수받아 적었고 연숙은 하나하나의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은 연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린 진실을 말할 뿐이요. 그동안 말 못하고 살아온 게 미안하지. 그날 저녁 연숙은 작은 탁자에 유언장, 사진 그리고 수기로 정리된 증언서들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손끝으로 어머니의 글씨를 따랐으며 사진 속 어린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밭에서 나는 살아있었지. 그 밭은 단지 땅이 아니었다. 기억이고 몸이고 삶이었다. 누군가의 위조된 서류로 함부로 바뀌어선 안 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연숙은 읍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손에 가방을 꼭 쥔 채 수줍고도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들을 읽었다.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다. 유언장은 원본 맞죠? 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손수 쓰신 겁니다. 사진도 날짜가 증명될 수 있겠네요. 그 밭에서 자란 게 제 인생입니다. 잠시 뒤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다. 해볼 만합니다. 어렵겠지만 충분히 정당한 싸움입니다. 등기부는 법적으로 강력하지만 유언장과 증언이 조작된 서류보다 훨씬 무게가 있죠. 특히 이토록 오랜 시간에 걸친 증언은 큰 힘이 됩니다. 연숙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도 가슴 깊이서 밀려오는 감정이 있었다.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주고 있다. 며칠 뒤 연숙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시작해요. 내 땅을, 내 삶을 다시 되찾기 위해. 그날 밤 달빛이 마당을 조용히 비쳤다. 창가에 놓인 유언장 위로 은빛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연숙은 긴 호흡을 쉬며 침대맡에 앉았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 밭을 지켜온 이름 없는 조상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얼굴들은 조용히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이른 새벽 안개가 마을 길목을 조용히 감싸 안았다. 마당에 핀 봉숭아 꽃잎 위에도 이슬이 촘촘히 내려앉았고 바람 한 줄기에 잎사귀가 사르르 흔들렸다. 연숙은 마루에 앉아 작은 흰 손수건으로 유언장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닦았다. 이젠 법정이야. 그동안 밭에서 쪼그리고 일하던 손이 이제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펜과 서류를 쥐게 됐다. 70평생의 삶 중 연숙은 단 한 번도 법정이란 곳을 찾아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서류 한 장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었다. 서울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 연숙은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밭과 마을, 뒷산과 오래된 돌담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높다란 빌딩과 아스팔트가 눈앞에 다가왔다. 어머니 함께 가주세요. 저 혼자 아닐 거라 믿어요. 작은 중얼거림은 먼지 낀 유언장처럼 잔잔했지만 그 속엔 흔들리지 않는 각오가 담겨 있었다. 법정 안 정적이 감돌았다. 연숙의 앞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맞은편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앉은 동생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을 마주하자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같이 나눠 먹던 도시락, 비 오는 날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달리던 좁은 골목길 병석에 누운 아버지 곁에서 함께 울던 그 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기억을 베어낸 듯한 서류가 눈앞에 있었다. 동생이 위조한 도장, 거짓 주소지, 그리고 공증된 허위 동의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에 법정 안의 긴장이 팽팽해졌다. 첫 증거는 유언장이었다. 연숙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오래된 종이를 꺼내 들었다. 재판장이 그것을 바라보며 묻는다. 이 유언장이 고인의 친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 고인의 생전 필적과 동일한 서류입니다. 또한 사진첩과 함께 보관되어 있던 내용이며 증언자들에 의해 보관 경위가 상세히 진술될 예정입니다.
고지어 김봉래 할머니와 정혜분 할아버지가 증언석에 섰다. 연숙이 어릴 때부터 밭 지키며 컸어요. 그 밭에 얼마나 마음을 담았는지 다들 아는 일입니다. 그 애가 없었다면 그 밭은 이미 풀밭이 되었을 거요. 그 동생 양반은 단 한 번도 그 밭에 들어온 적도 없었지. 그들의 목소리는 크진 않았지만 단단했다. 마치 땅속 깊이 박힌 뿌리처럼 진실을 머금고 있었다. 반면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의 말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꾸만 갈라졌고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다. 그게 누나가 서울 간 사이에 어머니가 나한테도 맡기라고 했고 그 말씀하신 어머니는 유원장에서 연숙 씨에게 땅을 물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선 그 유원장을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법정 안의 공기는 조용했다. 바깥에선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연숙은 마치 숨조차 쉴 수 없는 것 같았다. 긴 시간 끝에 판사가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은 단순 한 명의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위조와 신뢰의 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입니다. 판사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어조로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명예 이전을 무효로 보고 밭의 소유권을 원고인 김연숙에게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그 순간 연숙은 두 손을 입에 가져다 댔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자신도 모르게 무릎 위로 떨어진 유언장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다. 엄마 드디어 다시 돌아왔어요. 동생은 판결이 끝난 후에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연숙에게 다가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엔 짧은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누나 미안합니다. 내가 욕심을 냈습니다. 이 편지로 다 갚을 순 없지만 진심입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연숙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니라 긴 어둠이 거친 후의 해방 같은 감정이었다. 돌아오는 길 연숙은 시외버스 안에서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산과 밭이 하나둘 눈앞에 나타나고 흙냄새가 다시 기억 속으로 밀려왔다. 이제 밭으로 돌아가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숙은 부엌으로 향했다. 찹쌀가루를 꺼내고 팥을 삶고 시루에 물을 올렸다. 바깥 마당에 작은 상을 펴고 갓 쪄낸 시루떡을 올려놓았다. 해는 지고 있었고 연숙은 밭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모았다. 조상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연숙은 고개를 살짝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땅을 끝까지 놓지 않은 내 자신에게도 고맙습니다. 밭을 되찾고 며칠이 흘렀다. 마을엔 조금씩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들녘 너머에선 첫 이랑을 갈아엎는 경운기의 소리가 낮게 울렸다. 연숙은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 밭을 바라보곤 했다. 이제 더는 남의 손이 들어와 있지 않았고 흙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흙 아래에는 말 못할 상처 하나가 뿌리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생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날 동생이 건넨 사과 편지를 연숙은 수십 번도 넘게 읽고 또 읽었다. 몇 문장뿐인 그 글에는 거짓 없는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평생을 함께한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너무 깊었다. 편지를 읽으며 연숙은 가끔씩 혼잣말을 하곤 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밭을 잃었던 시간보다 믿었던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는 사실이 훨씬 더 무거운 상흔이 되었다. 이웃의 배신보다 가족의 배신이 몇 배나 더 쓰리다는 말,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가슴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감정도 있었다. 연민과 안쓰러움. 마을 장터에 나간 날이었다. 시래기며 된장, 땡초를 사고 돌아오는 길 연숙은 우연히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흰 모자를 눌러쓴 채 동생은 허리를 굽힌 자세로 누군가의 마당 한켠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림자 속 얼굴은 무척 말라 있었다. 한때 넉넉한 체격이라 했던 동생은 짧은 시간 안에 마치 몇 해를 늙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에 연숙은 말없이 길을 멈췄다. 다가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한 채. 저 사람도 후회하고 있구나.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얼음이 미세하게 금이 가는 소리를 느꼈다. 땅은 되찾았지만 삶은 아직 채 회복되지 않았다. 마음 한 조각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그 해빙은 오직 용서라는 햇볕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그날 밤 연숙은 오래된 목욕통에 물을 데워 목욕을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잘라내기도 덮어두기도 어려웠다. 잘라내면 그 자리가 허전하고 덮어두면 언젠가 골마 터진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연수가 피는 물보다 진하단 말 꼭 좋은 일에만 쓰는 말은 아니다. 물은 넘치면 피하지. 하지만 피는 넘쳐도 서로 묵혀버리는 거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다. 때로 가족은 가장 큰 원망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오래된 울타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 며칠 후 연숙은 작은 결심을 한다. 떡을 싸고 고구마 몇 알과 함께 종이봉투 하나를 준비했다.
그 안엔 손수 쓴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밭은 되찾았지만 상처는 함께 치유해야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형제답게 밥 한 그릇 먹자. 연숙. 그 봉투를 들고 연숙은 동생이 살고 있다는 읍내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다. 누가 보더라도 화해하러 가는 걸 티 내지 않으려 일부러 옆집 아주머니 댁에 간 척 자연스럽게 문 앞에 봉투만 조용히 두었다. 돌아오는 길 연숙은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볍고 하늘조차 더 푸르게 보였다. 며칠이 지나도 동생에게서 아무런 소식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가장자리에 놓인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손수건 한 장, 직접 담근 듯한 고추장 반병, 그리고 딱 한 줄짜리 쪽지가 들어 있었다. 밥 누나가 차리면 꼭 갈게요. 연숙은 봉투를 들고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웃음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그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밭둑에 앉았다. 이제 땅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밭 한가운데서 연숙은 삽을 꽉 잡았다. 흙을 다시 갈고 삽자루를 세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 심어야지 마음이든 씨앗이든. 봄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들녘은 부드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바람은 연숙의 이마에 따스하게 닿았다. 기온이 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바빠졌다. 누구는 고추 모종을 사고 누구는 논배미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연숙도 마찬가지였다. 밭을 되찾은 후 그녀는 매일 아침 새처럼 일찍 일어나 흙을 뒤집고 돌을 골랐다. 손가락 사이에 흙이 묻을수록 마음속 찌든 감정도 천천히 풀리는 듯했다. 손등에 스민 햇빛과 땀, 그 안엔 회복과 시작이 함께 들어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삽자루에 몸을 기대며 연숙은 속삭였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흙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땅은 변함없이 연숙을 품어주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에서는 소박한 봄맞이 잔치가 열렸다. 경로당 마당에 돗자리가 깔리고 부침개와 막걸리가 한가득 놓였다. 새로 올라온 이장님의 주도로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연숙도 김치 몇 포기와 손수 지은 도토리묵을 들고 참석했다. 처음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이내 주변 어르신들의 인사에 얼굴이 펴졌다. 연숙 씨 요즘 밭 잘 돌보고 있지? 그 고생을 하고도 다시 일어서는 거 보니 참 대단해. 그 집안일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연숙 씨 마음 하늘도 알아줄 거요. 이마에 햇살이 내려앉았고 말 사이사이에 쌓였던 위로가 녹아들었다. 연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밭은 다시 찾았지만 이웃들이 없었으면 못 해냈어요. 다들 고맙습니다. 그녀의 말에 어르신들은 술잔을 높이 들었다. 이런 건 한잔해야지. 잔치의 웃음 속에서 연숙은 진심으로 느꼈다. 밭이라는 건 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 속엔 삶이, 기억이, 그리고 사람들의 정이 담겨 있었다. 무너졌던 마음도 그 정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걸. 며칠 후 연숙은 작은 상을 하나 준비했다. 밭 옆 텃밭에 놓인 그 상엔 쑥국, 보리밥, 된장 무침이 정갈하게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마주 앉을 자리에 작은 젓가락 한 벌이 더 놓여 있었다. 점심 무렵 누군가 조심스레 마당으로 들어섰다. 흰 셔츠에 민망한 듯 모자를 눌러 쓴 동생이었다. 말없이 들어선 그는 잠시 상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올 줄 몰랐지. 연숙은 묵묵히 된장을 퍼밥 위에 얹어주며 말했다. 올 줄 알았어. 그 손수건이 말했거든. 둘 사이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엔 울컥이는 감정이 담겨 있었고 오래된 침묵을 풀어내는 숨결이 있었다. 누나 정말 미안했어. 그 땅 어릴 때부터 누나가 눈물 흘리며 지키던 거 내가 뻔히 봤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땐 몰랐어. 욕심이란 게 원래 그래. 누구 마음속에도 있지. 근데 그걸 손으로 꺼내버릴 때는 상처도 함께 나와. 연숙은 고개를 숙이고 고구마 조림 하나를 그릇에 올렸다. 근데 말야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그 편지보다 네가 밥 한 그릇 같이 먹는 게 훨씬 반가웠을 거다. 동생은 눈을 껌뻑이며 그 말을 들었다.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덜컥 밥 위에 떨어졌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 다시는 그런 짓 안 해. 앞으로 누나 옆에서 도울게. 도움은 몰라도 밥은 자주 먹어. 둘은 그렇게 웃으며 밥을 먹었다. 눈물 섞인 된장국이었지만 그 속엔 피보다 진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밭 한 귀퉁이엔 새로운 팻말이 하나 세워졌다. 연숙 밭 오래된 것들을 다시 피워내는 곳. 팻말은 동생이 직접 만든 것이었다. 못질이 다소 엉성했지만 글씨만큼은 단정했다. 그 팻말 아래엔 연숙이 심은 감자 모종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그 옆에는 동생이 가져온 상추 씨앗도 함께 뿌려졌다. 그들은 말없이 함께 흙을 일구었다. 밭의 이랑은 새롭게 갈리고 고랑 사이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흙냄새가 짙게 피어오르며 계절을 채웠다. 연숙은 삽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옅은 구름이 떠 있었고 햇살은 어머니가 웃는 것처럼 따스했다. 엄마 보고 계시죠? 밭도 우리도 다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바람이 지나가며 대답하는 듯했다. 이른 아침 안개가 밭 위를 조용히 스며들었다. 마치 조용히 숨을 쉬듯 땅은 푸른 이슬을 품은 채 잠들어 있었고 연숙은 낫을 들고 그 위를 걷고 있었다. 감자싹은 어느덧 잎을 활짝 폈고 상추와 열무도 흙을 밀어 올리며 키를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그 밭은 다시 살아있는 땅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흙 아래엔 단지 씨앗과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 깊은 곳에 연숙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이름들이 있었다. 조상의 숨결, 오래전 어머니의 손, 할머니의 발자국,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의 연숙 자신까지. 그날 밭 끝자락에 놓인 오래된 돌 하나를 연숙이 뒤집다 말고 멈춰섰다. 거기엔 낯익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원형으로 다듬어진 작은 돌에 얇게 파인 꽃 문양. 어릴 때 할머니가 이곳에서 앉아 쉬던 바로 그 돌이었다. 여기 그때 할머니가 나랑 앉아서 참외를 깎아주셨지. 그 장면이 떠올랐다. 뜨거운 여름날 바람 한 점 없던 오후. 할머니는 이 돌에 앉아 연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밭은 우리 집의 뿌리다. 연숙아 힘들어도 놓지 마라. 흙은 절대 배신 안 한다. 그 말이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날 할머니가 참외보다 먼저 눈물을 훔쳤기 때문이었다. 그땐 몰랐다. 할머니의 눈물엔 세월이 있었고 그 밭을 지켜낸 여인의 고된 발자국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연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표지에 먼지가 덮여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유난히 오래 바라보게 되는 사진이 있었다. 거기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다. 머리에 흰 수건을 동여맨 채 삽자루를 짚고 당당히 웃고 있었다. 그 옆엔 아기였던 연숙이 포대기 안에서 얼굴만 내밀고 있었다. 사진 뒤편엔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연숙이 밭에서 크는 아이. 흙은 엄마고 밭은 딸이다. 연숙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사진 속에 갇혀있던 시간들이 깨어나듯 움직였다. 어머니의 젖은 머리카락 냄새, 흙 묻은 손바닥의 거침, 밭에서 먹던 보리 누룽지 맛 모두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며칠 뒤 동생이 밭에 들렀다. 이번엔 막걸리 한 병과 함께였다. 작은 소반 위에 두 잔을 놓고 둘은 조용히 앉아 흙을 바라보았다. 누나, 나 어릴 때 기억나? 이 밭구석에 감자 몰래 캐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았던 거. 기억나지? 나도 같이 맞았어. 엄마는 꼭 한 사람만 혼내지 않았거든. 둘은 함께 웃었다. 막걸리 한 모금에 과거의 기억이 입안에 퍼졌다. 나는 몰랐어. 이 땅이 그냥 흙덩이인 줄만 알았지. 근데 이제야 느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밭은 우리 집안 여자들이 피처럼 품은 거야.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앞으로는 같이 품자. 혼자만 품게 안 둘게. 그 말에 연숙은 살짝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어릴 적 함께 숨바꼭질하던 그 아이의 눈을 다시 보았다. 배신으로 멀어진 두 사람 사이에 이제는 회복과 책임이 새로 자라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밤 연숙은 조용히 작은 제단을 꾸몄다. 밭 가장자리에 놓인 돌 위에 국화 한 송이와 고구마 하나를 올리고 옛 유언장을 곱게 접어 그 위에 놓았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바람은 말없이 지나갔다. 엄마,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아직도 이 땅 지키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뿌리를 타고 내려가 조상의 숨결에 닿는 듯했다. 당신들이 남긴 땅에 저는 이름을 새기고 있어요. 상처와 용서도 외로움과 희망도 이 흙 속에 다 심고 있어요. 바람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흔들며 대답했다. 고요한 밤 밭은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뿌리는 깊어지고 이랑은 넓어지며 연숙의 삶은 조상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어느 오후 연숙은 밭 한가운데서 허리를 펴며 땀을 훔쳤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가볍고 평온했다. 감자싹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고 상추는 이미 넓은 잎을 펼쳐 바람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와, 진짜 밭이다. 선생님, 이게 진짜 흙이에요? 벌레다. 으악. 뒤를 돌아보니 마을 분교에서 소풍을 나온 아이들이 이장님의 인솔로 밭 앞에 도착해 있었다. 알록달록한 모자를 쓴 아이들 사이로 젊은 담임교사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김현숙 어르신 되시죠? 마을에서 유명한 밭이라고 해서 아이들 체험학습으로 구경 좀 시켜드려도 될까요? 연숙은 조금 당황했지만 금세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구경만 할 게 아니라 흙도 만져보고 씨앗도 뿌려야지요. 그날 오후 밭은 마을에서 가장 시끄러운 놀이터가 되었다. 이게 감자싹이에요? 진짜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잎이 나면 밑에 감자가 자라. 우와, 이건 뭐예요? 마늘이요?
냄새가 이상해요. 연숙은 아이들 틈에 앉아 하나하나 설명을 건넸다. 낫을 들고 밭의 고랑 사이를 함께 걸으며 씨앗이 흙과 만나 싹을 틔우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흙은 그냥 땅이 아니란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도 그리고 나도 이 흙을 먹고 살았어. 흙을 먹었어요?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자 연숙은 웃었다. 그 말은 이 밭에서 난 작물을 먹고 자랐다는 뜻이지. 감자, 고구마, 상추, 배추 그게 다 흙에서 나왔거든.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삽자루를 잡고 조심스레 땅을 파는 아이, 흙을 손바닥 위에 올려 냄새를 맡는 아이, 벌레를 보고 울상짓다가 금세 웃는 아이들까지. 밭은 그날 아이들의 작은 우주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숙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이 밭은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며칠 뒤 연숙은 이장님에게 작은 부탁을 했다. 이장님, 밭 한 귀퉁이를 마을 아이들 체험밭으로 내놓고 싶어요. 감자랑 상추 심게 하고 수확도 해보게요. 이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다. 연숙 씨, 그 땅은 이제 겨우 찾은 건데 또 남한테 내주려는 거요? 연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내주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지요. 이 땅이 어떤 아픔 속에서도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아이들이 여기서 살아있는 생명을 배웠으면 해요. 며칠 후 마을 방송이 울렸다. 김현숙 어르신께서 밭 일부를 마을 어린이 체험용으로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 신청 바랍니다. 그날 이후 연숙의 밭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이 드나들었다. 감자를 심고 새싹을 세며 자라는 걸 기록하고 물도 주었다. 어떤 날은 아이들 부모가 함께 와 잡초를 뽑았고 어떤 날은 할머니들이 옆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들려주었다. 연숙은 그 모습을 마치 외할머니처럼 바라보았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고 땀 흘리는 아이에겐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러면서도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이 밭은 이젠 나보다 젊은 것들을 품어야 할 때가 됐어. 그해 여름 밭에는 특별한 날이 열렸다. 어린이 수확의 날. 감자, 열무, 상추 그리고 고구마까지. 아이들이 직접 수확한 작물을 바구니에 담고 어른들은 그걸로 간단한 비빔밥과 수제비를 만들어 함께 나눠 먹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소감을 발표했다. 그중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숙 할머니는 흙 선생님 같아요. 흙을 알려주고 생명을 심게 해줘요. 그 말을 들은 연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입술은 웃고 있었다. 흙 선생님. 그 이름은 어떤 상장보다, 어떤 보상보다 더 깊이 가슴에 새겨졌다. 그날 저녁 연숙은 밭에 남아 수확을 마무리했다. 주변에 남은 잡초를 뽑고 고랑 사이에 물을 붓고 마지막 감자 하나를 조심스레 캔의 손에 올려놓았다. 이 감자도 10년 후엔 어떤 아이의 기억이 되겠지 달이 떠 있었다. 둥근 달 아래 연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밭 위를 불어오는 바람 속에 조상들의 숨결, 이웃의 정, 아이들의 웃음이 모두 함께 녹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녀 자신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늦여름 농가 밭이 한껏 숨을 들이마시며 무르익어가는 계절이었다. 연숙의 밭에도 풍성한 녹음이 자리를 잡았다. 감자 줄기는 굵어졌고 상추는 넓게 퍼져 마치 작은 숲처럼 밭을 덮고 있었다. 마을 아이들도 여전히 밭을 찾았고 이장님은 체험장을 더 넓히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연숙은 밭둑에 앉아 감자를 고르던 중 낯선 SUV 차량이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윤이 나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 셋이 차에서 내렸다. 반듯한 머리, 값 비싼 구두,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인상. 그들은 곧장 이장님의 집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급히 이장님이 어르신들을 모았다. 낯선 사람들 때문이었다. 서울에 본사가 있다는 개발 회사에서 우리 마을 일부 땅에 관심을 가졌답니다. 땅을 조금 사서 자연 친화적 전원 마을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일부 주민 땅 주인들이 이미 동의했답니다. 누가 동의했어요? 정확히는 말 못하겠지만 저기 뒷산 언저리 땅 몇 필지가 대상이라는데 문제는 이장님의 시선이 조용히 연숙을 향했다. 그 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숙은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근거로 다시 그 밭을 탐내는지. 판결을 통해 명의는 정정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외부에서 돈을 들고 들어온 것이다. 며칠 후 그 개발 회사 사람들은 직접 연숙의 집까지 찾아왔다. 남자 둘, 여자 하나. 영업 미소를 입가에 달고 조심스럽고도 능숙한 말투였다. 김현숙 어르신이시죠? 어르신 밭이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교육용 체험 공간으로 쓰이는 걸 보고 많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제안드릴 게 있는데요.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 연숙은 손을 내저었다. 서류 필요 없어요. 난 그 땅 안 팝니다. 어르신 조금만 들어봐 주세요. 개발이 시작되면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지역 경제도 살고요.
무엇보다 어르신 같은 분께는 보상금도 상당합니다. 그 밭은 내 자식이고 우리 조상의 이름이고 아이들의 미래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남자들은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한 명은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르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움직이는 거니까요.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숙은 그들이 떠나간 뒤 손이 덜덜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판결까지 거쳐 되찾은 이 밭이 또다시 무언가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바람이 돌기 시작했다. 일부 주민들은 개발 회사 쪽과 은밀히 접촉했다. 땅이 넓지 않더라도 개발이 시작되면 주변 땅값이 오른다는 말에 솔깃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심지어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연숙 씨 밭 하나만 팔면 계획 전체가 풀리게 된다지 않아? 고집 부릴 일이 아니지 않소. 이 마을도 좀 변해야지. 그 말은 마치 칼처럼 들렸다. 다시 혼자 맞서야 하나.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소문을 들은 마을 아이들의 부모들이 먼저 움직였다. 그 밭이 없으면 애들이 흙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밭 하나 살린 게 우리 애들 교육도 살린 거라 생각해요. 절대 못 뺏기게 도와야지요. 어르신들도 잇따라 찾아왔다. 이 밭이 없었으면 우리 마을 이름도 없었을 거요. 저번에도 연숙 씨가 혼자 싸운 거 다 봤는데 이번엔 우리가 같이 싸웁시다. 그리고 다음날 경로당에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이장님은 놀라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다. 이렇게까지 단합된 건 몇십 년 만인의 연숙 씨, 당신이 만든 일이오. 연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안쪽에서 울컥하게 올라오는 것이 있었다. 이제는 땅만 지키는 게 아니다. 여기에 뿌리 내린 마음까지 지켜야 한다. 며칠 뒤 개발 회사는 다시 방문했지만 이번엔 마을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거절했다. 아이들의 손에는 흙을 지켜주세요 라는 손글씨 팻말이 들려 있었고 어르신들은 밭 가장자리에 앉아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연숙은 아이들과 함께 밭 한가운데에 나무 간판을 새로 달았다. 이 밭은 마을의 학교이자 조상의 발자국이며 아이들의 첫 농사입니다. 이 흙은 팔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날 밤 연숙은 다시 흙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 듣고 계시죠? 이 땅 또 지켜냈어요. 이제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해요. 밭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받아주었다. 흙의 온기 속에는 뿌리처럼 엉켜있는 공동체의 마음이 함께 심겨 있었다. 늦여름이 지나고 들판엔 가을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아침이면 연숙의 마당 위로 낙엽이 하나둘 떨어졌고 밭에 감자잎은 색이 바래며 익어갔다. 뜨겁고도 치열했던 여름이 지나간 자리엔 조용한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러나 평화로운 계절의 틈 사이로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였다. 무릎이 자주 저리고 이따금 어지럼증이 왔다. 밭을 갈다 말고 숨이 차서 앉는 일이 잦아졌다. 연숙은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손끝의 감각이 둔해지고 이마에 땀은 식을 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하다 그대로 쓰러졌다. 그 일이 있은 후 연숙은 읍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정밀검사 결과는 심각한 빈혈과 초기에 가까운 심장 문제였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분간은 밭일을 쉬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연숙은 머릿속이 멍해졌다. 밭일을 쉬라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병원 침대에 누운 밤 연숙은 창문 너머로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다. 병실의 침묵은 마치 밭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손끝에 남아있던 흙의 감촉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언젠가 이 밭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없어도 이 밭이 계속 살아있을까? 며칠 후 그녀의 병상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저희 상추 잘 키우고 있어요. 물도 아침 저녁으로 줘요. 연숙 씨, 그 밭은 이제 우리가 지켜줄 테니 걱정 마세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가을 김장도 같이 해야죠. 어르신들, 아이들, 이장님, 교사, 동생까지 사람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지켰다. 누군가는 수제 도토리묵을 들고 왔고 누군가는 정성껏 편지를 써왔다. 그리고 동생은 매일 아침 새벽마다 밭을 돌봤다. 손재주가 없던 그였지만 이제는 제법 물을 고루 주고 잡초를 솎아내는 법도 익혔다. 누나가 걱정 안 하게 흙만큼은 내가 책임질게. 한 달 뒤 연숙은 회복되어 퇴원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삽자루를 줄 수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밭의 가장자리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손엔 공책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엔 밭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8월 3일 감자잎 누래짐. 수확 임박. 8월 15일 상추 꽃 피기 시작. 아이들이 놀라워함. 9월 1일 가을꼬랑 새로 파기. 동생이 처음으로 주도. 하루하루를 기록하며 연숙은 새로운 방식으로 밭과 연결되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흙보다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밭을 바라보며 작은 독백을 썼다. 이 땅은 내 손으로 다시 일으켰지만 이제는 이 땅이 나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진짜 지키는 일일 것이다. 그해 가을 마을 사람들은 뜻을 모아 큰 행사를 열었다. 이름하여 연숙 밭가을잔치. 주민들이 만든 김치, 고구마, 감자전, 된장국이 한가득 펼쳐졌고 마을 아이들은 밭에서 캐낸 작물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순서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연숙의 앞에 섰다. 이장님이 나서서 말했다. 연숙 씨, 이 밭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뜻으로 이 밭을 김연숙 생태학습밭으로 공식 등록하려 합니다. 앞으로 이 밭은 마을 공동체의 심장입니다. 연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을 들어 옷소매로 훔쳤지만 말보다 진한 감정이 터져나왔다. 밭을 되찾은 것도 지킨 것도 값졌지만 이제 이 밭은 기억되고 있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찾아왔다. 밭은 조용히 숨을 쉬었고 달빛이 고랑 사이를 부드럽게 비쳤다. 연숙은 밭 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가 한 손을 흙에 올렸다. 엄마, 나 이제 많이 늙었어. 언젠가 이 밭을 떠나겠지. 하지만 그게 슬프진 않아. 이젠 내가 없이도 잘 자랄 테니까. 그녀의 손끝에서 흙이 포근하게 퍼졌다. 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래전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그녀를 품었다. 겨울의 입김이 밭 끝자락을 스치기 시작한 어느 날 하늘은 투명했고 바람은 뺨을 세차게 때렸다. 감자도 상추도 이제는 모두 수확을 마치고 그 자리에 검은 흙만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엔 묵직한 생명의 숨결이 뿜어져 나왔다. 연숙은 밭 가운데에 서 있었다. 무릎엔 담요를 덮고 손에는 한 권의 노트를 들고 있었다. 그 노트엔 지난 1년간의 기록이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3월 5일 첫 이랑 새로 냈음. 바람이 살랑살랑. 4월 12일 아이들 첫 감자 심기. 흙 만지고 다들 웃음꽃. 6월 3일 동생이 혼자 상추 고랑 새로 파다. 조금 뭉툭하지만 정성 가득. 그 기록들은 단순한 농사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역사였고 마음의 성장일기였으며 하나의 유산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마을 분교에서는 생태학습밥 발표회가 열렸다. 교실 앞엔 아이들이 정성껏 만든 팻말과 그림들이 줄줄이 붙어 있었다. 어떤 아이는 감자가 자라는 과정을 그렸고 어떤 아이는 연숙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그렸다. 그 밑엔 짧은 문장들이 쓰여 있었다. 연숙 할머니는 밭을 지켜주신 마을의 엄마예요. 밭에서 배운 건 감자가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흙은 차가운데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 글들을 읽은 연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이 남긴 것이 단지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것을 이제야 실감했다. 며칠 후 연숙은 동생과 함께 다시 밭에 섰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가만히 서서 밭을 바라봤다. 흙은 지금은 비어 있었지만 내년 봄이면 다시 생명을 품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나, 이제 정말 쉬어도 되겠지? 동생의 말에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너도 마을도 아이들도 다 흙을 알아. 나보다 잘 키울 사람들 많아. 그래도 누나 이름은 여기 계속 있을 거야. 그건 잊지 마. 연숙은 천천히 밭 가운데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한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목재판을 땅에 단단히 꽂았다. 거기엔 단 하나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김연숙의 밭 기억과 생명을 심는 곳, 그리고 그 아래 아이들이 붙인 조그만 팻말 하나가 있었다. 밭할머니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갈게요. 그날 밤 연숙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어머니의 유언장, 사진들, 마을 지도, 밭사진, 손때 묻은 수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천천히 꺼내 정리한 뒤 편지 한 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이 밭을 찾기까지 20년이 걸렸고 이 밭을 지키는 데엔 수많은 이웃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이 밭은 마을의 것이고 아이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흙을 지나칠 누구에게든 내가 했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흙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흙은 지켜낸 만큼 보답합니다. 흙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손이 진심이라면 그건 땅이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김연숙 편지를 덮은 그녀는 조용히 촛불을 켰다. 작은 시루를 꺼내 파시루떡을 찌기 시작했다. 고요한 새벽,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냄새는 마당을 넘어 밭 쪽까지 퍼져나갔다. 떡이 다 쪄지자 연숙은 그것을 담은 쟁반을 들고 밭으로 향했다. 가만히 가운데에 놓고 두 손을 모았다. 엄마, 지켜냈어요. 이제 이 밭은 나 없이도 잘 자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다. 마치 대답하듯 밭두기 갈대가 몸을 숙였다. 그리고 다음 해 봄 연숙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밭에 나와 첫 씨앗을 심었다. 손에 힘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웃음만큼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흙아, 또 만나자. 이번엔 아이들과 함께야. 그 순간 밭은 작은 숨을 쉬었다. 그 흙 속에서 새로운 뿌리가 또 하나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모든 계절이 지나가고 밭은 다시 고요해졌다. 씨앗은 자라고 열매는 익고 또 떨어져 다시 흙이 되었다. 그 순환 속에 김현숙이라는 이름도 서서히 한 줄의 뿌리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밭을 지켰다. 누군가는 그 밭을 서류로 바꾸려 했고 누군가는 돈으로 환산하려 했지만 연숙은 밭을 지켜야 할 생명으로 여겼다. 그녀의 손엔 인감도장보다 흙이 있었고 그녀의 증인은 법보다 더 오래 지켜본 이웃들이었으며 그녀의 유산은 자식도 재산도 아닌 흙 위에 남은 마음이었다. 그 밭엔 이제 이름이 붙었다. 김현숙 생태학습밭. 아이들이 흙을 밟고 감자를 캐며 상추를 씻고 웃음을 배운다. 그 아이들이 커서 다시 누군가의 밭을 지킬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밤 그 밭 한가운데서 조용히 두 손을 모을 것이다. 여기엔 누군가의 삶이 묻혀 있어요. 그분은 이 흙을 사랑했고 이 흙은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름도 표지도 없이 남겨진 한 여인의 인생은 흙 속에서 다시 자란다. 흙은 말이 없다. 하지만 흙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